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취업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취업의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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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상반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정말 훌쩍 지나갔어요. 네. 저는 진짜 쏜살 같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시간이 좀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낀다는 거, 그냥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슬픔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저도 제가 취준생이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다고요? 요즘 기억력은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시간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네. 사실 여름방학도 정말 길 것 같았는데 금방 다 지나고 이제 또 하반기를 막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특집 방송도 마련하긴 했는데, 네. 아무튼 빨리 흘러가는 시간 하루하루 속에서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담까지.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빠른데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약간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왜 사는가. 네. 그런 거. 좀 뭔가 시간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요즘도 드는 생각들은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시간을 좀 알차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늙을 거고 언젠가는 뭐 시간 가니까 좀 의미 있게 사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취준생들도 좀 뭔가 어차피 취업은 될 거니까 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워라밸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일만 하셔가지고. 워라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는 것도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전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즐기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요, 면사포 총정리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취준생들이 여기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등학생, 뭐 대학생, 맞습니다. 졸업자까지 네. 많은 취준생들이 다녀갔는데요. 네. 다양했던 직무만큼이나 고민도 참 다양했었죠. 그렇죠. 혹시 뭐 기억나는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또 면사포기도 하고요. 네. 면접에 관련된 질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살면서 어려웠던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사실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맞아요. 선생님 그런 경우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살면서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정말 어려웠던 일이 없다면 다른 경험을 얘기해라. 면접관님 죄송한데 제가 살면서 어려웠던 적은 정말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제가 가장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면접은 면접관과의 대화니까 이 대화가 단절되지 않게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꼭 정답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의견을 면접관과 교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면접관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게 있다라면 뭐 특정 질문은 아니었지만은 올해 좀 특히 상반기 때 공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언젠가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 공기업 약간 페인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뭐 대략적으로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한 10,000개 정도의 자리가 생겼다 한들 제가 볼 땐 거기에 트라이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는 2, 3년 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고 오히려 저는 좀 이 중견기업을 좀 학생들이 잘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싶고 또 공기업은 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또 사회 경력이나 경험도 우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더 공기업은 좀 긴 호흡을 갖고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거기서 또 만족감을 못 느꼈다거나 아니면 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을 때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게 좀 저는 안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저는 가끔씩 우리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좀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약간 위험하게 보일 때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의 걱정 어린 어떤 조언까지 잘 들어봤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면사포 Q&A 시간에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크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서류 작성법, 그리고 면접,
그리고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먼저 서류 관련된 고민 중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 제목 반드시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은 좀 달아야 된다. 음. 어떤 뭐 캠퍼스 리크루팅을 좀 할 때 항상 좀 지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쓰지 않는다라면 네. 좀 이거는 고객지향적인 자세가 아니다. 예, 인사 고객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네. 피곤하겠냐. 그런 태도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제목조차 좀 달아준다는 거는 좀 상대방한테 내 이야기를 좀 더 가독성 있게 더 잘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인데 네. 저는 가끔씩 이런 걸 봤었을 땐 좀 성의 없는 지원자라는 어떤 인식도 좀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네. 제목은 정말 꼭 써주는 게 좋죠. 합격자의 그렇죠. 95% 이상이 다 이렇게 제목을 쓴다고 하니까 네. 꼭 제목을 뽑아보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력서는 뭐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비교적 좀 이제 고민 없이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는 좀 다르잖아요. 좀 막막해 하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좀 약간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어떤 이력 자체에 대한 뭐 학교도 물어볼 수 없고 전공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직무적인 뭐 KSA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그 위주로 조금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경험을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공기업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봐라. 그래서 실제 뭐 합격을 했던 불합격을 했던 다양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경험을 작성하는지 구조적인 틀을 파악을 하고 그 틀에 맞게 흔히 얘기하는 뭐 스타 방식이라든지 뭐 프레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에 맞게 한번 써보는 연습들을 한다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나의 팁은 사기업 자소서에 이제 SK 그룹 자소서가 거의 다 경험 위주로 좀 작성해 주는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자소서들을 좀 보고 좀 약간 참고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뭐 글을 쓸 때 제목부터 써야 되느냐 아니면 뭐 문장부터 써야 되느냐 뭐 맞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네. 제목을 쓴다기보다는 좀 문장을 두 가지 문장을 먼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제목을 쓰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경우는 보통 시를 썼을 때 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쓸 거야라고 했을 때는 맞는데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네. 질문에 대한 먼저 답안을 쓰고 그러면서 그 답안에서 핵심 포인트를 좀 제목으로 잘 끄집어내는 그렇죠. 것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두 번째는요, KS 적용해서 쓰는 네. 방법입니다. 네. 네, KSA 뭐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를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거는 각 항목마다 뭐 내가 KSA 나의 지식기술 태도를 뭐 다 적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자소서의 제목들을 먼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열정적인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내 직무상 가장 연관된 지식에 관련된 경험을 쓰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프로젝트의 경험을 쓰든지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전체적인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여기에 나의 KSA를 한번 이렇게 분포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뭐든지 다 이런 직무에 연관한 내용을 쓰는 건 약간 좀 오바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가벼운 나의 어떤 사례, 뭐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어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항목들을 보시고 적절하게 배분하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KSA는 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직무기술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어보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소개라든지 그렇죠. 필요한 능력을 좀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세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경험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항목에 맞지 않아도 다양한 경험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반복되더라도 같은 경험을 써야 되는지 이런 질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항목에 맞지 않는 경험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글로 보든 아니면 면접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질문에 맞지 않는 답을 쓰는 건 억지스럽게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반복됐다라는 게 좀 이거일 것 같아요. A라는 경험을 했는데 네. 이 A라는 경험을 1번에도 넣고 3번에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넣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A라는 경험에서 약간 서로 관점이 다르다면 이 관점은 어떤 일을 A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팀워크라는 관점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고 네. 이거는 A라는 단체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다. 그게 약간 좀 상황도 좀 다르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좀 다르다라면 네. 당연히 그 경험을 두 번 뭐 반복해서 쓸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맞지 않는 것을 쓸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과거 행동 면접 혹은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경험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자의 경험을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동일한 어떤 사건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냥 우연히 그 한 번에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해석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역량을 표현할 수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표현하는 게 더 좋다. 그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 작성과 관련된 취준생들의 고민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류에 이어서 면접과 관련한 고민을 좀 같이 하나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자기소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일단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서상에 적은 이 경험의 어떤 키워드에 관련된 네. 연관된 그 주제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왜 보냐면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장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똑같은 소재를 적어놨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겠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용 답변을 만드실 때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만드시고 내가 자기소개서상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처법.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면접 질문을 본인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맞아요. 사람이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답답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참 이 말도 훈련을 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훈련을 안 시키고 하다 보면 가만히 있는 모습을 연출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좀 말을 하고 좀 끊고 그리고 나서 일단 생각난 대로 일단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가 아는 선상에서 뭐 전공 질문을 했는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너무 이거를 자꾸 끌거나 질문을 포기하거나 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구하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거든요. 참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게 학생들과 좀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뭐 어려웠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도전했던 경험. 근데 이게 나는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 없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거 어떻게 뭐 도와줄 수가 없는. 그냥 뭐라도 일단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경험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 인턴십을 안 했으니까 나는 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학교 생활 자체에서 혹은 아르바이트 상에서 겪었던 부분에서 조금은 잘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말로 내가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업 관리를 썼는데 난 세일즈 했던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경험이 없는데 면접장 가서 본인이 경험이 없는 걸 알잖아요. 분명히 네.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경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 성의 부족이라고 봐요. 내가 직접적인 연관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산업이 어떠한 건지 기업이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 영업관리 경험 없잖아. CLG도 안 해봤잖아. 예, 맞습니다, 면접관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왜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에 저는 지금 우리 산업이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순발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조차 준비를 안 했다면 저는 이건 성의 부족이라고 느껴져서 면접을 볼 자세가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 일단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련된 산업과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조금 가지고 가는 그런 성의를 좀 보이시면 그래도 면접관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한 성의를 좀 보여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 준비와 관련된 고민을 함께 볼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자, 직무 경험을 쌓기 힘든 직무일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뭐 사무나 이런 인문계열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을 아르바이트라도 좀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연구개발이나 기술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대체로 이런 부분은 크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여기서 요구하는 경험들은 뭐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졸업 그렇죠. 작품이라든지 어떤 연구실 경험이라든지 대부분 이것을 응용해서 쓰는 거지 뭐 현장에서 일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더 우대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어떤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좀 아주 큰 걸 생각해보다는 자기 과제했던 것들, 실습했던 그렇죠. 것들, 네. 단체로 뭔가 설계를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만든다면 큰 어렵지 않게 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봐라라고 네. 항상 얘기를 해주는데 특히 커리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나의 취업 준비도와 직무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직무를 관련된 역량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네. 과제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방학 때 내가 실습해본 거는 무엇인지 꼭 같이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혼자 뭐 프로그래밍을 돌려본다든지, 그렇죠. 뭐 견학을 가본다든지, 꼭 보수를 받지 않고 경력으로 뭐 치지 않더라도 관련된 경험을 내가 스스로 모을 수 있고 또 포스팅 같은 거, 블로그 이런 것들도 다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격증 준비와 대외 활동 준비를 얼마큼 하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이제 자격증 많이 따면 좋고 무조건 뭐 대외 활동 많이 하면 좋다는 게 네.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보다는 좋을 거예요. 네. 좋을 건데 너무 내가 자격증 이것 따고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또 어떤 대외 활동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만 찾아다니기보단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내가 1학년 때 하냐, 2학년 때 하냐, 3학년 때 하냐, 4학년 때 하냐마다 좀 정답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될 거는 그래도 직무와 연관된 특히나 공기업 쪽은 그 가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외 활동, 공모전을 만약에 좀 하신다고 한다면 꼭 공모전에서 어떤 수상을 한다라기보다 공모전을 같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팀워크라든지 갈등 어떤 조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는 어땠는지 네.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 정리 노트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취업 준비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100% 일치하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관련 없더라도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격증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특히나 인문상경 쪽, 그러니까 기사 쪽은 빼고요, 이공계 쪽은 빼고 인문상경 쪽은 저는 추천하는 게 통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나머지 자격증들은 뭐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생각하고 업무에 그렇게 크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유리하고요. 특히 엑셀, 그러니까 커말, 뭐 1급이 아니면 2급 정도는 취득하시는 게 그나마 그래도 이 친구는 조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니까 굳이 자격증을 선택한다면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도 좀 보자라면은
그렇죠. 많이 하면 좀 좋겠지만 대외 활동은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했던 또 다른 어떤 경험을 가지고 뭔가 그 경험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이게 분야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대외 활동 분야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렇죠. 뭐 학회 논문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콘테스트, 뭐 어떤 공모전, 아니면 기자단이라든지 그쵸. 전문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어떤 역량, 경험을 좀 관련된 경험을 좀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꼭 관련이 없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단체 경험을 잘 드러내는 것이 그렇죠. 좋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세 번째인데요. 네. 멘탈 관리법입니다. 네, 좀 취업을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사기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멘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너무 심각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좀 보면 진짜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의 막 이 어깨가 여기까지. 눈빛이 막 흐려져 있고 네.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 굉장히 어떤 좀 마음에 병이 들었던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간혹 가다 보다 보면은 네. 저는 그런 친구한테 무조건 쉬어야 된다. 여기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쉬고 마음이 정리가 됐었을 때 다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두 번째 어정쩡한 어떤 그냥 슬럼프는 누구나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는 좀 더 약간 더 채찍질을 해야 된다. 채찍질을 좀 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자칫 멈춰버리게 되면 공백이 확 늘어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취업이라는 것도 몇 월 달에 하냐에 따라서 되게 좀 이게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9월, 10월 달에 어떤 취업 시장에서 어떤 쓴맛을 받느냐. 쓴맛을 본 사람들이 또 11월, 11월 시장에서는 또 이게 경쟁률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뽑는 회사에서 생각하는 스펙의 정도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조금은 멘탈적으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더 채찍질을 해갖고 조금은 더 나아가야 된다. 근데 하지만 너무 피폐해져 있다면 반드시 쉬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안 됐다고 했는데 붙잡고 있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네.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취준생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다.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동안 취준을 한다면 5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저는 내가 그러면 왜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계속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당연히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필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그럼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못하는 건지 면접 때 가서 내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같이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소위 얘기해서 좀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고 좀 그런 성향인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직장생활 하기 힘들어요. 운이 좋아서 들어간다 한들 다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서 상담받을 수도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약점인지를 파악하셔서 그거에 맞게 솔루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준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반기 때 처음 뜨는 기업은 자소서를 열심히 쓸 수 있어요. 네.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열리는 기업들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내가 막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5시간 동안 취준을 한다면 질려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가 매일매일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던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하던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어찌됐건 장기전이니까 6개월 이상 가는 장기전이니까 그 내에서 승리할 수 있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네, 공기업, 사기업 동시에 준비하는 방법.
네. 그렇죠. 제일 많은 고민이자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곳에만 올인하자니까 좀 불안한 것 같고 또 두 곳 다 하려고 하니까 좀 여유도 안 되고 힘든 맞아요. 것 같고.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력이 얼마큼인가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서류 전형은 뭐 자기소개서를 공격도 쓰면 되고 네. 사기업도 쓰면 됩니다. 그 면접은 거의 유사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쵸. 똑같이 보면 되고요. 그러면 필기 시험이 좀 다른데 인적성과 또 이 지역시 능력 시험의 어떤 유사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어떤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학습적 능력을 어느 정도는 내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계속 이 두 가지를 가거나 하는 것은 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비교적 학습 어떤 뭐 요령을 뭐 배운다거나 뭐 책을 문제를 풀거나 해가지고 딱 보면은 아, 이 문제를 좀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두 가지 병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내가 좀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이건 확실히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어떤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직무를 좀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네. 동떨어진 여러 가지 직무를 다 쓰기보다는 자기 전공과 역량과 좀 부합하는 그 유사 직무로 딱 일단 목표를 설정하시고 네. 그리고 사기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비슷한 산업에서 네, 그런 산업의 특성을 좀 비슷한 직군으로 모아서 네. 그룹핑을 해서 그 분야만 좀 집중해서 쓸 수 있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방법이 크게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면사부 고민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네.